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는 과연 끝난 것인가 모두 궁금해하지만 후보가 결정됐다는 심증은 있어도 확증은 없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여자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공화당 선거 참모는 또 다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홍보합니다. 그러나 두 후보에게는 여전히 복병이 있습니다. 그 사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가 공화당 대의원에게 협박을 하고 이성적인 컬럼니스트라는 평을 받는 레이건 연설문 작성자 패기 누나는 지켜야 될 역사가 사라져간다는 감성적인 글을 썼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말하는 화장실 문화 전쟁은 NBA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거부하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영국 정부는 여행객들에게 미국의 여러 주가 동성애자를 차별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인은 대통령부터 일반인까지 어제 숨진 음악 예술가 프린스를 말합니다. 스토리, 종교, 섹스를 마스터한 음악을 배분까지 컨트롤한 프린스가 된 과정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내일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숨진 지 4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셰익스피어 사망은 당시 뉴스도 되지 못했고 그의 작품도 그가 숨진 뒤에야 대중에게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말 우주국제정거장에서는 우주인이 마라톤을 합니다. 우주국제정거장에서 마라톤을 할 우주인이 영국인인데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을 해서 어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 했는데 어제 90회 생일이었고 오늘 점심을 먹는 스케줄이 있더군요. 지금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영국의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한 1분 전에 오늘의 미국 헤드라인이 시작될 때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On national security, together with our partners in the EU, we've used our economic muscle to avoid the calamity of an Iranian nuclear weapon. We've delivered sanctions against Russia in response to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네, 이제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평이한 얘기라고 할까요? 이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손님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먼저 어떤 얘기들을 했는가를 말하는데 경제에 관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테러와의 전쟁에 관해서 또 이란의 핵 문제,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 같은 것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정도로 지금 브리핑하는 수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할 테고 항상 미국에서건 영국에서건 국제적인 수반 세계의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와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는 우리 이러이러한 것을 몇 분 동안 좋은 분위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그 말 뒤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관한 답변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다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분들 가운데서 이제 한국 분들도 미국 선거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버니 샌더스의 정치 혁명, 본인이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혁명은 이미 끝났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에 비해서 그건 아니지 지금 연방 수사국에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관한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있잖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꼭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라기보다 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게 됐는가. 그로 인해서 이제 클린턴 재단에 돈이 얼만큼이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요. 그가 국무장관일 때도 아주 독재 국가에서도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클린턴 재단이. 그런 것들이 지금 과연 연방 법무부가 힐러리 클린턴을 기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의 가장 큰 적은 힐러리 클린턴이고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큰 적도 도널드 트럼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제도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 선거 유세를 할 때 한 유권자가 그 힐러리 클린턴을 아주 그 힘들게 하더군요. 또 다른 이슈인 그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에 가서 연설한 그 연설문을 공개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버니 샌더스 진영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힐의 부편집장이 나이스한 사람으로 캠페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게 지금 버니 샌더스 캠페인 진영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는 그 화장실 전쟁은 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까지 갔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부자에 대한 세금 올려야지 된다고 믿는다. 이게 공화당 그 후보가 한 얘기거든요. 나를 포함해서, 본인도 부자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도널드 트럼프도 본선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화장실 전쟁 같은 것도 꼭 민주당 정치인이 할 것 같은 말을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테드 크루스가 봐라, 저건 공화당의 그 이슈가 아닌데, 공화당의 어떠한 그 성향이 아닌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나저나 이러나 저러나 해도 지금 이미 이제 부통령 후보 리스트들이 나오고 있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스턴 글로브가 쭉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법을 가르쳤고 학생들에게 지금 그 상원의원 초선이죠. 굉장히 진보적인, 힐러리 클린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진보적인 사람 하니까 당연히 이제 버니 샌더스를 지지를 했고, 그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되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너무 진보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맘먹는 버니 샌더스가 지금 나와서 잘하고 있는 그 버니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여자 상원의원을 힐러리 클린턴이 지명할 것이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2008년도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선거전을 치를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여자로서의 장점을 거의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보다 더 강하다, 남자보다 그 권모 수술에 더 능하다 하는 평가까지 받고 있죠. 그게 또 정치인의 자질일 수도 있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엘리자베스 워렌도 강한 여성이죠. 하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힐러리 클린턴보다 훨씬 그 온정적인 그 정책 같은 것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힐러리 클린턴의 인기가 점점 내려가서요. 뭐 도널드 트럼프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불호감도가 점점 그 높아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 민주당으로서나 공화당으로서나 어떠한 비극이기도 하고요. 인기 없는 사람들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인기가 없어지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강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투표에 나가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인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투표조차 안 하면 어떤가 해서 아주 그야말로 쇼킹한 것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첫 번째 대통령 후보가 여자다 하는 것, 대통령이 여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뉴스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썩고 썩은 정치판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서 남자들이 했었던 그런 그 더러운 것은 다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초선 의원인 여자인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사람이 나가면은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서 엘리자베스 워렌을 지금 할 것이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현재 미국 사람들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80%가 여자 대통령 되는 것을 수용을 합니다. 2008년도 힐러리 클린턴이 처음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로 뛰었을 때는 60%만이 여자 대통령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볼만하겠는데요. 어떻게 힐러리 클린턴이 강성이 됐는가 하는 것을 뉴욕타임즈 매거진이 아마 커버 스토리로 다루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누군가가 아마 전화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던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지금 플로리다에서 공화당의 뭐 각 지역의 지역의 그 공화당 위원회의 의장을 포함해서 뭐 한 15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야말로 공화당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는 그런 그 전당대회 전에 마지막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그 테드 크루즈와 존 케이스는 직접 가서 대의원 싸움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본인이 가지 않고 이제 새로 선거 참모로 기용을 한 폴 메나포트를 보냈잖아요. 이 사람도 뭐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아주 그 강하고 뭐 법적으로는 합법이라고는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그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호를 했었고, 컨설팅 그 회사를 하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공화당의 선거 전에 많이 뛰어들었던 사람인데, 스테이지에서 내려오면은 그 도널드 트럼프는 영 다른 사람이다. 두 개의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목적이 있는 이미지를 지금까지 보여줬고, 뭐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본인의 선거 기금으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공화당에 별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다 돈이에요.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을 위해서도 기금 모금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디애나주 같은 곳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조금 그 불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디애나주의 대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가 표를 많이 받았는데도 전당대회에서 그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너 살해당할 것 각오해라. 가족들 뭐 잘 걷어들여라. 잘 보호해라. 라는 이메일과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대의원들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표를 많이 받았는데 지지하지 않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트럼프 후보 진영에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예비선거 때 뭐 누구를 그 상대방을 본인을 그 반대하고 상대방을 지지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정말 그 사람들 후원하는 사람들이 상대에 뭐 때리고 해도 내가 변호사 비용 뭐 물어줄 용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요. 그래서 폭력을 조장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공개적으로 그러한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 캠페인 진영에서 밝혀야 된다는 게 지금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그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로널드 레이건의 연설문 작성자였겠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 컬럼니스트가 정말 그 감성적인 글을 썼습니다.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이거 컬럼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지금 심정이 이럽니다 하면서 2016년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그 어떻게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그런 글이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어떤 느낌 가지세요? 지금 그 대통령 그 선거 캠페인 보면서 이렇게 이 칼럼이 시작을 합니다. 미국 정치에서 굉장히 그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변해버렸고 이미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것 같지 않는 통렬한 아픔을 느낀다고 쓰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그 당이 양쪽이 다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웃사이더들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버니 샌더스가 그 소셜리스트가 민주당 자체를 더 그 좌쪽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그 사람도 굉장히 그 부정부패를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힐러리 클린턴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그런 정도. 그래서 어떤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표준을 낮춰야지만 될 이런 정도가 그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본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하탄의 변호사가 캠페인 전문가이기도 한데 12살 된 자신의 그 아들과 함께 뉴햄프셔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선거하기 전에요. 그땐 초창기였잖아요. 예비선거. 그래서 뭐 자랑스럽게 아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하는데 그 뒤에 지금 뭐 상대 후보를 비난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도저히 그 글로 쓸 수 없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아이가 그럴 때 보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 얼굴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민주주의라
한다 아들아 하고 설명을 하다가 뭐 더 심각한 일들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후보 진영에서 도널드 트럼프 자신에게 또 다른 뭐 라디오 차 안에서 터크쇼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이제 뭐 정말 그 공화당 베테랑으로서 1980년대 90년대 여러 일을 했었던 사람이 14살 된 딸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더 이상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공화당의 어떤 그 이상이 아니라는 이런 것 굉장히 그 패기 누난으로서는 슬프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신봉하는 글을 잘 써줬던 그 로널드 레이건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 정치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어떤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요 다세대 가정인데 다세대 가정이 왜 다세대 가정이겠어요? 돈이 모자라니까 다세대 가정인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지붕도 고쳐야 되고 페인트 칠도 다시 해야지 되고 자동차도 고쳐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정말 실업률, 헬스케어, 이혼, 양육권 이런 문제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당 지도자들은 아이디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당이 깨졌지? 이걸 어떻게 고치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는 그 얘기들을 쭉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그 워킹 클래스를 무시하는 저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너무 기성 정치에 실망해서 그런 것이 처음에는 말로 머리로 느껴졌는데 나중에는 정말 심정으로 느껴지더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킹 클래스를 무시하는데 그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의 일부다. 어떤 사람은 행운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사는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그 본인의 잣대로 재면서 저 무식한 워킹 클래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것을 이 패기 누난이라는 월스트리트의 칼럼니스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여성들조차도 본인이 경험한 것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똑똑하고 모든 나이층의 여성들, 예의도 바르고 품위 있고 하는 여성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뉘어서 그야말로 열을 내고 예의, 품위 다 깨고 그 싸우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요. 그리고 본인이 또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는 것 보면은 화면을 확 돌려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시위대가 또 많이 있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선거 유세도 취소했어야지 될 그럴 정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래전에 그 폴 사이먼이 부른 그 노래 The Boy in the Bubble 그 버블 속의 보이라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유튜브를 막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노래 가사가 떨어진 별자리를 본다. 하늘 코너에서 사라진다. 울지 말아라 보이 이런 노래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울고 말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패기 누난 씨가 우리나라에 미국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인데 정말 바뀌지 말아야지 될 것이 바뀌어서 형편없는 이런 그 선거 유세가 되고 있고 이게 꼭 뽑고 싶지는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각 당의 후보가 된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미국을 위해서 3억 2천만 인구가 있는데 미친 남자와 범죄자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지 된다. 미친 남자라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를 표현한 것이고 범죄자라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의 여러 가지 국무장관으로서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슬프다. 내가 정말 개인적인 것을 쓰면은 안 되는데 컬럼에서 이게 나의 심정이고 내가 많이 울었다.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이 큰 나라가 다른 역사를 향해서 가지만 정말 바뀌지 말아야지 될 것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아주 가장 보수적인 컬럼리스트라고 볼 수 있고 커멘테이터라고도 볼 수 있는 패기 누난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패기 누난의 그 컬럼을 읽으면서 상당 부분 공감도 했지만 하나는 어떤 게 느껴졌냐면 패기 누난도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뀌지 말아야지 될 것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뀌지 말아야지 될 것이 왜 바뀌겠습니까? 역사에서 그 바뀜이라는 흐름이 있으니까는 바뀌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를 설령 그 괴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왜 그런 사람, 그 패기 누난이 지적한 것처럼 미친 남자라고 하더라도 왜 미친 남자가 나왔겠어요? 기성정치가 잘 못했으니까 그렇고, 바뀌지 말아야지 될 것이 바뀌고 있다고 패기 누난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로서는 그 패기 누난도 기성 기득권 안에서 보니까 그것이 바뀌지 말아야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패기 누난은 젊어서부터 이 로널드 레이건의 그 연설문을 썼고, 그 이후로도 아주 화려하게 또 아주 생긴 그 외모도 수려하고 폼이 있고 말도 잘하고 우아하고 하죠. 세련됐고요. 옷도 아주 잘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기 누난도 그런 것에서 볼 때는 아주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나 소셜리스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나 말로는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워킹 클래스를 무시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 패기 누난으로서는 폼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데는 바뀌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또 유권자들의 선택이지만, 마침 그때 올바른 선택이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지만, 올바른 선택이 없어서 설령 미친 남자를 선택하거나 범죄자를 선택하거나 할지라도 그것은 차치하고 변해야지만 되는, 변화를 요구하는 일반인들의 마음은 변화해야지 되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는데, 기성 그 기득권 컬럼니스트들도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주한의원, 제14회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5월 7일 헐리우드볼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 친구 같았어요. 프린스가 숨져서 전해드립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 데이빗 카메론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무역 딜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예민한 부분이요. 그 오바마 대통령은 6월 달에 6월 23일인가요? 영국이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인가 하는 국민 투표를 하잖아요.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탈퇴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러나 또 그 반대 그 당에서는 원하고 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대로 지켜주기를 또 원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영국은 그 유로존에서 탈퇴해야지 된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또 영국에서 해서 영국의 그 유로존에서의 탈퇴를 원하는 당에서는 아니 왜 미국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 와서 영국 내정에 간섭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그 영국에서 그 프린스가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프린스가 그 흑인이잖아요. 흑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그 프린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할까요? 다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그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영혼도 프린스처럼 강하고 또 그 방대하고 창조적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 프린스 음악을 듣고 자랐겠죠. 그랬던 그 프린스인데 뭐 그 미네소타의 훌륭한 가수가 많네요. 밥 딜란도 그곳 출신이고, 어제 그곳에서 숨진 것이 지금 뭐 TMZ 같은 데서 리포트하는 것 보면은 약을 그 많이 먹었다. 뭐 약이라는 게 무슨 뭐 마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근처에 있는 월그린을 자주 갔는데 뭐 아무튼 그런 얘기들도 약을 과다 복용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 마이클 잭슨과 나이도 비슷하고요. 굉장히 그 경쟁은 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한국에서 프린스 같은 가수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요즘 무슨 그 경연대회에서 다른 사람 가수를 이런저런 장르를 다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프린스는 뭐 펑크, 락, R&B, 소울, 뭐 힙합, 디스코, 뭐 그 재즈, 뭐 팝 다 했잖아요. 마이클 잭슨은 팝 중심이라고 하면. 그리고 음악도 워낙에 많이 만들어냈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요. 항상 스토리가 있고 그 노래에 그냥 가수다 하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 링컨에 관한 노래도 불렀고,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서 제일 슬픈 노래가 프린스가 부른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항상 그 아름다운 여자들과 같이 다녔고, 뭐 2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고, 그런 가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음악인데, 그 음악에 뭐 사랑도 넣고 뭐도 넣고 했는데, 또 이 사람이 그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2000 몇 년도인가요? 2000년도 초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음악인 때문에 그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나서는 또 완전히 그 철저하게 그런 것을 그 믿어서 수술을, 그 엉덩이 수술을 2번인가 했었어야지 됐대요. 하이힐을 신고 춤을 추고 하니까 무대에서. 기타도 너무 잘하지만 악기를 뭐 23개는 마스터를 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악기를 다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하면 안 됐기 때문에 뭐 수술을 안 했던 그런 적도 있고, 19살 때부터 뭐 대학 공부를 했다던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음악을 시작해서 그렇게 됐는데, 정말 왜 그렇게 이 사람이 대단한 노래를 만들었는가. 한국 분들은 Purple Rain, Purple Rain 뭐 이 정도지만 가사를 들어보면은 참 정말 스토리예요. 이 Purple Rain도 나는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도 않고 슬프게 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그 보랏빛, 저는 그래서 프린스가 제 친구 같아요. 제 favorite color가 퍼플이거든요. Purple Rain에서 당신이 웃는 것을 보고 싶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정말 애인이고 싶지가 않아. 오랜 친구이고 싶고, 뭐 이런 Purple Rain이라는 영화, 본인도 나왔던 음악 영화의 그 노래잖아요. 본인이 만들었고 해서 이것으로서 오스카 그 주제곡상도 받곤 했는데, 돈 때문에 음악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하기를 나처럼 오래 깨어있는 사람이 없다. 다작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깨어있다는 거죠. 인터뷰도 잘 안 하고 프로모션 공연들도 잘 안 하고, 콘서트를 해도 아주 싸게요. 아주 뭐 작은 콘서트, 2014년 영국에서의 마지막 콘서트는 10파운드짜리 프린스 공연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5피트 2인치밖에 키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10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해서 음악이 자신의 그 유일한 뭐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57살로 숨졌는데, 그 프린스, 그래서 결국은 퍼플 레인이 198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어제 나사도요 퍼플을 쫙 쏘아 올렸고, 뭐 드러지 리포트도 글을 전부 그 헤드라인을 퍼플로 했고, 잡지 뉴요커의 다음 주에 그 표지가 발표됐는데 커버의 표지가요 퍼플이고 레인이니까, 퍼플 레인이니까 물방울 레인이 이렇게 돼 있는,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음악에 끼친 영향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대중음악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인기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오늘 뭐 뉴욕타임즈는 그가 음악계를 컨트롤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뭐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마치 큰 음반 회사들이 우리 음악인들을 노예처럼 부린다. 진짜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노래는 온라인에 많이 없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없습니다. 판도라 같은 데도 없고요. 주크박스에도 들어있지 않고, 나중에 이제 MPG 레코드라는 본인의 레코드사를 만들어서 뭐 그렇게 뭔가를 본인이 컨트롤하는, 그리고 미네소타주 자신의 스튜디오에 발표하지 않은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70%는 그의 음악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남아있다고 하는데, 프린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뭐 여러 가지 컨트롤하는 그런 걸 말하지만, 프린스는 내가 이렇게 오래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프로페셔널이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음악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2007년도였었죠. 슈퍼볼에서의 그 하늘색과 옥색 중간쯤 되는 양복을 입고 그 기타가 퍼플 기타예요. 퍼플 기타하고 한 8분 정도 공연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가면은 퍼플 레인을 부르는데 그때 프로듀서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그 레인을 진짜로 슈퍼볼이 레인하는 비 오는 날 열리는 게 어딨어요. 그런데 레인을 그 공연장에 진짜 레인을 뿌려서 완전히 그 뭐 양동이로 물 뿌리듯이 그 레인 속에서 이 퍼플 레인을 이 프린스가 그 당시에 불렀었습니다. By the time we got to the end of the set, when he did do Purple Rain, that was one of those times where things just worked magically, and there's nothing you can do but just say thank you. I never meant to cause you, but I'm sorry. 퍼플 레인 속에서 당신이 웃는 걸 보고 싶다. 주말 애인이 아니라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다 하는 노래입니다. 이 당시에 그 무대도 다 퍼플이었어요. 제 친구, 지난해 암으로 숨진 친구가 이 프린스 베버리 집에 꽃장식을 해줬는데 집이 전부 퍼플색이더래요. 소울 같기도 하고 팝 같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워낙에 그 기타 연주를 잘해서 저는 사실 이 연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그 홀 오브 페임의 이름이 올라갈 때 다른 가수들과 함께 본인은 노래는 부르지 않고 이 비틀즈의 Why My Guitar Gently Weeps를 이렇게 그 연주를 했습니다. 다른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이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 그 프린스의 기타 연주가 나오는데 완전히 신들린 연주예요. 노래가 한 뭐 3분 33초까지 나올 때도 프린스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가 나오니까 무대에서 가장 작았지만 빨간 모자에 빨간 그 셔츠를 입고 검은 양복 입고 연주 한 3분쯤 하고 나서 기타 꽉 던지고 들어가는 저는 이 연주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다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네, 지금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데이빗 카메론 영국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이 오늘 굉장히 그 편안해 보이거든요. 릴렉스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가장 최근이 쿠바와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었을 때였잖아요. 그 당시는 뭐 쿠바와는 수십 년 만에 수교를 하고 방문을 한 것이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캘빈 쿨리지 이후에 두 번째고 아르헨티나도 계속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같이 미국과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그 표정도 관리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그 웃음도 짓고 좀 전에는 지금 계속 기자 질문이 이어져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전에는 지금도 한박 웃고 있는데 이 그 EU에서의 영국이 탈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EU가 영국을 강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이 EU에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미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하는군요. 그 점은 잘한 것 같아요. 네. 각 나라 지도자들이 임기 말기가 되면은 조금 편안하게 연출된 것보다는 연출되지 않은 그런 모습과 모습 표정도 그렇고 이슈도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글쎄요 성전환자 또 그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요. 이게 복잡한데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아니다. 성전환한 올림픽 메달리스트 내 화장실 여자로 성전환한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테드 크루스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말한 건 어떻게 보면은 문화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러면 대가를 너무 많이 치를 것이다. 비즈니스 역량적인 면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는 더 많이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 존 케이식 후보는 나라면 서명 안 하겠다. 왜냐하면 본인 오하이오주의 주지사니까 그런 법안에 서명 안 하겠다는 것이고, 원래 그 샤롯테라는 지역에서 그 시조례로 절대로 그 차별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같이 본인이 생각하는 성의 구분에 따라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시행되려고 하자 바로 한 이틀 전에 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막는, 주에서 그 시조례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금 뭐 페이팔도 우리 사업 거기서 안 하겠다. 본사가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겠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NBA가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내년에 올스타 게임을 그 샤롯데에서 하기로 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그때까지 이 지금 법안을 다시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성전환자나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NBA 경기 올스타 게임을 치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세계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 NBA의 커미셔너가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6명의 상원의원, 이 6명은 공화 민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NBA 측에 이 샤롯테에 가서 게임하지 말아라.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동성애자들을 계속 차별한다면, 이렇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영국의 우주인 팀 피크라는 우주인이 주말에 런던에서 마라톤이 열리는가 보네요. 26.2마일을 우주 국제정거장에서 마라톤에 참여한다고 뛰는데, 물론 밖에서는 못하죠. 트레이드밀에서 뛴답니다. 그리고 우주정거장에서도 텔레비전은 볼 수 있으니까 라이브로 그 마라톤 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냐? 그게 아니라요. 첫 번째는 9년 전에 그 여성 우주인이 이미 우주에서 마라톤을 했다는군요. 도대체 인간의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해드렸네요. 영국에서 정부가 미국에 가면은 반동성애자 분위기가 있으니까 노스캐롤라이나나 미시시피주 같은 데 가면은 조심해야지 된다 하는 설명서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그 미국을 넘어서 미국의 이 같은 문화전쟁이 다른 나라까지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내일 만약에 이게 그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400회 생일이래요. 물론 살아생전에는 배우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왕과 왕비 앞에서요. 그런데 그가 숨진 뒤에 그의 친구인 극장주들이 이것을 발굴해라 해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우리가 보게 됐답니다.